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주의 주요 산업단지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예비 지정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광주의 미래 전략 산업이 한층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가 평가단이 광주시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신청한 산업단지들을 차례로 방문해서 지정에 따른 성과가 있을지 등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광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는 모두 5.6제곱킬로미터 규모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인 빅그린 산단, 스마트 에너지 산업지구인 에너지밸리 산단과 도시첨단 국가산단, 그리고 지능형 공기산업지구인 평동 3차 산단과 AI 융복합지구인 첨단 3단지 등 5개 지구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입도로와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되고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가칭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돼 국내의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전문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인 광주의 외자 유치 실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는 다음 달 중으로 예비 지정이 이루어지고 최종 결과는 내년 3월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7개 구역 91개 지구고 광주와 울산광역시가 추가로 신규 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위니아 대우가 일부 생산 라인을 태국으로 옮기기로 한 데 대해 이용석 광주시장이 이전 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위니아 대우 광주 공장을 방문해 세탁기 생산 라인이 해외로 이전될 경우 광주 지역 경제와 일자리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관련 계획을 제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마련된 근로조건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된 데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기온이 더 낮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0.2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추위에 떨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위는 오늘 낮부터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어제보다도 5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날이 다시 따뜻해진다고 하니 또 미세먼지 걱정이 되시죠. 다행히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현재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고요. 당분간 공기는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낮부터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어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말에는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수시 전형도 예정되어 있어서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남구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송정역 전광판에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안내문이 표시됩니다. 열차 운행 시간표에는 파업으로 취소된 열차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어제 오전 9시를 기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해 인력 4,000명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사는 마지막까지 교섭을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철도 안전인력 충원하라! 전국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의 열차 운행도 평소의 70%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3시 50분 차가 있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그걸 예매하려고 했는데 6시 그 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시간 정도 여기서 기다려야 돼서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25일까지 KTX 호남선은 평상시의 69% 수준으로 운행되고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3%로 운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특히 이번 주말부터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수시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우리 지역 수험생들의 불편도 예상됩니다. 네, 원래 KTX 타려고 했는데 그 파업 때문에 취소됐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버스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노조잖아요. 그 사람들 권리도 있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코레일은 열차 운행 상황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고 만약 파업으로 예매한 표가 취소되었다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된다고 밝혔습니다. SR 노선은 철도노조 파업 기간 동안 입석표를 판매하는데 앱이나 홈페이지가 아닌 당일 현장 발권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열차 운행률이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어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고욱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 광주시가 민간공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이를 뒤바꾸는 과정에서 평가표를 유출하고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입니다. 5년 전 세월호 참사 때 사고 해역 수색을 마치고 복귀하던 소방 헬기가 광주에서 추락했던 사고 기억하십니까? 이 사고로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알려졌고 또 국가직 전환 논의가 본격화됐는데요. 5년 만에 그 결실이 이뤄졌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광주도심 한복판에 소방 헬기가 추락해 소방관 5명이 숨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수색 지원을 마치고 강원 소방본부로 돌아가다 난 이 사고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환기시켰고 국가직 전환 논의도 이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5만 4천여 명에 이르는 소방관의 99%가 지방직이다 보니 지역 여건에 따라 인력과 장비에 큰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방관들은 사비를 들여 소방 장비를 구입하기도 했는가 하면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소방 서비스에도 격차가 컸습니다. 화재 진압했을 때는 모든 장비가 운영되는 상태에서 설수를 해서 그 차를 움직여야 되니까 일단은 5분에서 10분 이상 걸립니다. 5분, 10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미 골든타임을 넘어서 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광주 소방헬기 추락 사고 이후 5년 만에 관련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까지 모든 소방관들은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5년 전 광주도심에서 헬기 사고로 숨진 동료 소방관들의 시신을 수습했던 송재빈 소방경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국가직 전환에 오랜 소원을 풀었지만 동료 소방관들의 희생을 딛고 푼 것이라 마냥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헬기에 의해서 신체 일부들이 이렇게 파편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비 오는 날 수습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이 많은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희소식입니다. 특히 법정 기준인 4,400여 명보다 소방관 수가 1,700여 명이나 적은 전남으로서는 지금보다 향상된 소방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서울에는 지원을 안 해도 도지역에 지원을 많이 해서 도지역도 서울에 있는 대도시 지역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 그 인력과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각종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소방관들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돌아올 향상된 소방 서비스 혜택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가 아들의 석박사 학위 취득에 특혜를 준 혐의로 아버지 조선대학교 교수 A씨를 포함해 이를 도운 공과대학 전현직 교수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A씨 아들의 석박사 통합과정 7학기 동안 20여 개 과목에서 출석과 과제 평가 등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대는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 내려지면 A씨 아들이 지난해 2월에 취득한 공학 박사 학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광주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선거 관련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월 이사장 선거를 치른 이 새마을금고는 투표권이 없는 조합원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성 주민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와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장성의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 주민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주민 한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최고 2학년 학생이자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죠. 안세영 선수가 지금 광주에서 국제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느새 세계 랭킹 10위에 오른 안 선수는 내년 도쿄올림픽 메달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아직 소녀티를 채 벗지 못한 어린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코트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여고생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입니다. 상대는 세계 랭킹 22위인 일본의 오오리 아야 선수. 듀스의 접전 끝에 1세트를 따낸 안세영 선수는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16강전에 진출했습니다. 경기를 직접 본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안 선수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스냅 너무 좋고요. 각도 너무 좋고요. 이쁘고요. 다리 길고요. 감동이에요. 막 떨렸어요. 같이 뛰라는 것 같아요. 일찌감치 배드민턴 천재로 불렸던 안세영 선수는 2년 전 광주 체육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이후 실력이 급성장하면서 올해에만 프랑스 오픈 등 국제대회에서 4차례나 우승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와 리우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도 줄줄이 격파했습니다. 아무래도 랭킹 낮았었는데 세계 랭킹 1위를 이길 수 있었던 게 좀 기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500위권 밖이었던 세계 랭킹은 2년 만에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6위까지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내년 도쿄 올림픽 출전은 물론 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과거 종이를 일정하게 묶어낸 형태였던 책은 최근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요. 삶을 돌아보고 글과 공예품으로 완성한 자서전들이 동구 예술공간 집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서전을 소개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전시를 좀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 전시는 책이지만 공예 작품에 가깝습니다. 네, 제목이 무늬만 책, 일상을 기록하다, 나의 삶, 나의 기록, 예술로 피어나다인데요. 네. 11월 전시를 엽니다. 참여자들이 의미를 부여한 단어들을 새긴 의자가 네. 한 권의 책으로,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글과 그림으로, 색실로 글과 그림을 수놓아서 자수책도 만들었습니다. 네, 이 작품들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 만드신 건가요? 네, 책문화공간 봄을 매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입니다. 30대에서 70대 20분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화순이나 광주 북구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남구 노대동 책공간 봄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몸이 약해서 주변 정리를 하셨는데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자신의 요리 레시피를 딸에게 대화하듯이 글과 사진으로 그림으로 만든 책이 있습니다. 빨간 머리엔 책 잘 아시잖아요. 네, 그 내용에 자신의 삶을 투영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삶과 분리된 예술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를 예술적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러는 실천을 통해서 자기 배려의 의미를 새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이 자신의 삶 자체를 예술적인 과정으로 승화를 했다. 네. 책 문화공간 봄은 어떤 공간인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책 문화 공간 봄은 남구에 있는 마을 도서관입니다. 네, 이름에 담긴 의미가 책을 보고 그 너머 삶을 보고 무엇이든 찬찬히 들여다봄으로써 봄, 돌아봄, 바라봄, 돌봄, 당신과 나의 새 봄을 열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네. 네, 작은 도서관 역할에서 나아가서 조금 책을 나누는 주민의 서재로 기능하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을 도서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전문 전시 공간에서 보여진다는 게 좀 이색적인 것 같아요. 그 네. 이유가 있습니까? 네, 프로그램 담당 유명화 책문화연구소 대표님이 원래 미술 선생님이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술 공간 하면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술은 근데 그리 어렵지가 않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보면 좋겠다. 그리고 1년간 준비했잖아요. 네. 참여자들에게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예술 표현은 특정 공부를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드러내는 활동이다라는 생각 등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책의 의미를 확장시켜보고 또 다양한 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유진 팀장께서 생각하시는 책의 의미 어떤 걸까요? 네. 그러기 전에 책 문화공간 봄 네. 김순정 관장님에게 책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책 읽는 시간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고 책은 사람들을 만나는 매개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책은 친구입니다. 네. 인생에서 밀림을 헤쳐나가는 친구 같은 존재, 제 영혼을 어루만지는 친구. 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친구들이 지금 예술공간 집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말이 되면 전남 지역 자치단체마다 과도한 인구 늘리기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인구 경쟁을 벌이는 이유와 또 현실적인 대책은 없는지 박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가 들어설 순천 신대지구. 신대지구는 3만 1천여 명이 거주하는 택지로 작은 군 단위 인구수에 이릅니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 순천시 인구는 28만 1,534명으로 여수시와 524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여수와 순천의 인구가 연내에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순천시는 여수와 광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인구만큼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시군마다 과도한 인구 늘리기로 이른바 인구 빼가기 경쟁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2달간 순천시에서만 1,400여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에 1,400여 명이 집중 유출되어 올해도 작년처럼 연말 집중 유출이 재현될까 우려됩니다. 반대로 광양시 인구는 연말에 급격히 늘었다. 올 들어 5천여 명 넘게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는 다시 제자리가 됐습니다. 인구 경쟁보다는 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이제 그만하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환경의 문제를 개선한다든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전출하고 있는 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만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인구수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미래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정부의 교부세도 4개 측정 항목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지만 인구 비중이 큰 작용을 합니다. 시군의 조직 규모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 유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장기적으로는 인구수는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선거구 문제도 관련이 되는데 정적인 대표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라도 늘리려는 노력을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내년 초 전남 동부 지역은 인구 변화의 전환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늘리고 빼가는 인위적인 행정보다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현실 인구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미래의 둔벙을 파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병원 회장은 웅덩이를 파놓으면 물고기가 모이는 것처럼 농업과 농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내년 4.15 총선 나주 화순 선거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에서 처음으로 제정 선포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권리 주체자와 의무 이행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아동 놀권리 조례 제정을 알리는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놀권리 조례는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문화 조성과 놀이공간 확보, 놀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전담할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옛 광주은행 본점을 리모델링해 문을 연 포용금융센터는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금과 경영 컨설팅 등을 전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출장 금융 서비스와 함께 광주 신용보증재단의 특별 보증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호타이어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9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 240억 원보다 81억 원이 줄었지만 더블스타에 인수된 이후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겨울 철새가 돌아오는 시기에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 차량의 닭, 오리 농장 출입이 오는 25일부터 금지됩니다. 전라남도는 축산 차량들이 이전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거나 위험도가 높은 철새 도래지를 피해 우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농장과 주요 도로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고 철새 도래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등 차단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2달간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과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고요. 냉장고와 에어컨도 환급 대상 품목입니다. 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영수증 등을 구비해 관련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019 공직박람회가 다음 달 11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52개의 기관이 참여하는데요. 선배 공무원의 강연과 직무상담 등이 마련됩니다. 12월 4일부터 공직박람회 누리집에서 맞춤형 채용 컨설팅과 단체 관람 사전 접수를 시작합니다. 호남 최초의 정미소이자 나주 항일운동 주역들이 모여 회의했던 나주 정미소가 100년 만에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 전시 공간과 뮤지션들의 창작 공간으로 구성되는데요. 건물 중 일부는 다음 달부터 광주 MBC 문화 콘서트 난장 전용 공연장으로 활용됩니다. 새로워진 나주 정미소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에 난장 쇼케이스와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시사회가 어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5번의 죽을 고비와 6년의 감옥 생활, 대통령 당선과 노벨 평화상 수상까지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가 담겼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 전국 150개 상영관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반짝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추위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0.2도로 어제보다도 1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나서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서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찬바람도 강하게 불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찬바람이 멎어들겠고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들겠습니다. 낮 동안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5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는 15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서서히 따뜻해진다고 하니 또 미세먼지가 걱정이 되시죠? 다행히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현재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고요. 당분간 대기질은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구름의 양이 조금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
10도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장성의 현재 기온 영하 2.7도를 보이고 있고요. 화순도 영하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5도에서 16도 선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추위가 조금 누그러들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0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1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곡성은 영하 4.7도에서 시작해서 한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이번 주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